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기혼 남성과 40대 중반 미용실 여성 원장의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기혼 남성이고 조그만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년 후에는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머리도 2주나 3주마다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 머리숱은 많은 편이며 아직까지 염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2달 전 토요일에 광진구에서 강동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포장 이사를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자잘한 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저는 집 주변 이곳저곳을 산책하였습니다. 이때 약간 구석진 곳에 있는 조그만 미용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용실은 깔끔해 보였는데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깎을 때가 되었으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미용실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머리를 어떻게 해드리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자른 지 2주가 되었다고 했으며 깔끔하게 다듬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알았다고 했으며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성은 처음 방문하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에는 어디서 머리를 깎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주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여성에게 일요일 오전인데 손님이 왜 이렇게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주변에 미용실이 많으며 본인의 미용실 위치가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여성에게 여기 원장님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는데 원장은요라고 상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원장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45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원장도 저에게 사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춰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자기보다 5살 많을 것 같다면서 50일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원장에게 맞아요, 50대예요라고 작게 말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미용실 원장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이차가 많다는 것을 굳이 표시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젊은 여직원들을 매번 상대하고 있지만 미용실 원장에게는 왠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머리 깎는 게 끝나고 샴푸를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원장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태연하게 행동했으며 일부러 말도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장이 먼저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을 했거든요. 괜히 제가 이거저거 물어보는 경우에는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머리 손질을 모두 끝내고 저는 계산을 하면서 다음에는 평일 저녁에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아무 때고 방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원장의 머리 손질은 전에 다녔던 미용실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며칠만 지나도 헤어스타일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저는 보통 2주나 3주마다 미용실을 방문했지만 이사 온 이후로는 2주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은연중에 미용실의 예쁜 원장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사 온 지 6주 만에 네 번째로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날도 첫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은 일요일이었거든요. 이날따라 원장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고민이 가득한 표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민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면서요. 제가 원장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평소 단정한 옷차림과 공손한 말투, 그리고 차분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원장이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원장을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원장이 저에게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원장은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원장이 돈 문제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원장은 2살 연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늦게라도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남편은 친구하고 동업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사무실서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일회성으로 즐기는 건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배우자 외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원장은 저에게 자기의 남편은 일회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 가는 여자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보다 4살 어리며 사회에서 알게 된 친한 여동생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의 바람 상대가 친한 여동생만 아니라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한 여동생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사실이라면 둘 다 가만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상대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원장은 자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으며 또한 자기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때 원장은 자기를 한번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친한 여동생의 집을 저녁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제가 동행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차가 없기 때문에 제 차로 데려다 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차로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친한 여동생의 집 안으로는 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고맙다고 했으며 3일 뒤 수요일 저녁에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에 저는 원장을 태우고 친한 여동생이 사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친한 여동생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장이 친한 여동생의 원룸에 갔다 오더니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차 안에서 잠시 기다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예쁜 원장과 차 안에서 단둘이 있다 보니 원장을 한번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욕구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둘이서 차 안에서 기다린 지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친한 여동생은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들떴으며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판단력도 약간 혼동스러웠지만 혼자서 해결을 하고 오니 들뜬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때 저는 원장에게 만약 친한 여동생과 남편이 함께 원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쫓아가서 큰 소리로 망신을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면 용서를 할 건지 아니면 갈라설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조용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의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가 다행히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장과 차 안에서 함께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친한 여동생 차가 집에서 30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의 남편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때 원장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정하라고 했으며 원장을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원장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원장과 저는 횟집에서 소주를 마셨으며 이후 대리를 불러 원장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했는데 원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고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근하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이때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오겠다고 하자 원장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샴푸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잠시 후 샴푸를 마치자마자 저는 원장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저는 원장을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원장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참고로 샴푸하는 공간과 머리를 자르는 공간 사이에는 파티션이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잠시 후 원장은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원장과 저는 샴푸하는 공간에서 잠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헤어졌습니다. 이때 원장은 이번 주 일요일에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심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에 저는 원장을 만나 식사를 함께한 후 하남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 호텔에서 나오는데 원장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표정이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오빠 실제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나이는 왜 물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저의 신체 일부 털 색깔이 머리카락처럼 검정이 아닌 완전 흰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실제 나이가 몇인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지난번에 50대라고 말했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50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장에게 50대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저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60은 안 되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50대 후반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뭐 중요하냐고 말하면서 알아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을 집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는 원장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장도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깎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원장의 미용실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미용실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